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과 신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인천교육의 수장 도송훈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재선을 성공한 교육감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2023년 인천교육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인천교육의 슬로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송훈입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계명년을 맞아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인천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잘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 이후 이렇게 학생 성공 시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꾸준히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학생 성공,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학생 성공 시대에는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결대로 성장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 시민 모두가 고생을 했는데요.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학습 결손이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또 사회성 회복, 이와 같은 교육 회복이 학생 성공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역점 과제를 기초학력, 또 학습 역량 강화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7가지 역점 사업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진단과 지원과 평가에 3단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또 디지털 생태 문해력을 기르는 수 있는 것, 또 책 읽는 인천에서 글 쓰는 인천으로 독서 인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체험하고 탐구하고 즐거운 수학을 통해서 수학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1인 1 예술이라든가 1인 1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 정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이제 예비교원, 또 퇴직교원, 또 지역 전문가가 함께하는 1000명의 학습 코칭단을 조직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학습 성공 지원 체제를 다양하게 마련해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습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금년에 역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실제 우리 교육의 한 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권 침해 논란이 잇따라 벌어지고 좀 있다고 보이는데 올해 교육 지표의 하나로 사제 동행을 좀 꼽기도 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의 인권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한데 좀 어떻게 조율을 좀 해야 될까요? 예, 학생과 교원의 인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고 또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보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2021년 9월부터 우리 인천에서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취지는 학생과 교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학생과 교원의 상호 인권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몇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7월 제가 2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2차례에 걸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학생 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규칙을 강화하자.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또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정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제출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하거나 시행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인권의 날을 우리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간 4회 이상 학교 구성원들 상호 존중 기간을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학생과 교원의 인권 침해가 발생이 되면 법률적 지원, 또 상담 지원, 의료 원스톱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법률적인 것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감과 연대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이게 뭐 서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신뢰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다른 이슈를 또 한 가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이슈 중에 반도체 고등학교 전환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고등학교가 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설립 배경 또한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흔히 BBC라고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또 반도체 칩 산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 최고 수준의 바이오와 반도체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엠코 테크놀로지라든가 또 스태츠 치페 코리아 같은 것은 세계 2위, 3위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고, 이런 인천의 장점을 활용해서 반도체 산업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과 연계해서 고졸 직업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동안 신산업과 연결된 학교 신설과 학과 개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인천정보과학고를 인천 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규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반도체고 전환과 설립을 위해서 향후 25년까지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그동안 이제 뭐 바이오과학고, 또 대중예술고, 또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또 소방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반도체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마이스터고 뭐 신규 지정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을 통한 반도체 산업도 같이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반가운 소식도 좀 하나 있습니다. 뭐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봄 확대를 좀 운영하시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좀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의 일환으로 아침 저녁 돌봄 확대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저출산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적 문제잖아요. 저는 양육비 부담과 집값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낳기만 하면 저는 교육은 국가 책임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아서부터 대학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바꾸며 살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또 돌봄이 확대되고, 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또 맞벌이 부부와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돌봄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돌봄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적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돼서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도 유초 돌봄을 확대하고, 또 돌봄 포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일단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의 돌봄과 저녁 8시까지로 돌봄 연장. 작년까지는 7시까지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산재해 있는 돌봄 체계잖아요. 뭐 여가부, 뭐 복지부, 교육부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돌봄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성의 그런 사회적인 노동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맡겨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돌봄과 더불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게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문제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성공버스라는 이름으로 아침에 2차례에 걸쳐서 5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뭐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데 굉장히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네. 근데 뭐 지금 뭐 다음 질문이 좀 연계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유보 통합. 말 그대로 이제 뭐 유치원 교육과 보육을 좀 통합하는 이야기인데 뭐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3년으로 가려져 있던 그런 돌봄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양육 비용의 문제라든가 여성 노동에 대한 대우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국가의 선제적 과제였었다. 그러나 늦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이죠. 만 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 5세 무상교육을 거의 최초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유보통합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가는 통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만 4세와 3세까지도 그 무상교육이 함께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보통합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5년에 정부에서도 이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그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조직과 업무 분석 또는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책반들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지금 앞서는 지금 뭐 얘기들은 뭐 찬성하시고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번 질문은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런닝메이트로 좀 선출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표하셨죠? 반대한다고. 네. 뭐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교육감 직선제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자 이런 안들이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같은 그런 교육 공동체와 충분한 논의나 의견 수렴이 없이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런닝메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임명제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임명제가 되면 이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정당의 줄서기라든가 또는 정쟁에 휩쓸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 초대 교정이었던 그 길령희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은 제4부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교육의 전문성이나 또는 자주성이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뭐 진짜 뭐 앞서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교육청에서 이제 민원 기동대라고 또 이렇게 운영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민원 기동대가 뭐죠? 예, 작년 제 2기 출범하면서 바로 이렇게 같이 출범을 시켰는데요. 1533-3232입니다. 1533-3232. 1533-3232. 네. 전화를 주시면 답답한 부분이나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성장하도록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면 또 현장의 상황들이 다르고 또 현장의 의견들이 잘 정책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우리 시민들께서 지적해 주거나 제안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제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민원 기동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민원에 대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빠른 것은 이틀,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5일 안에 답변을 드리고 시간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도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추구해 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직접 민원을 듣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형 교육 행정의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뭐 학생들 모두가 다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살짝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민원 기동대를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네. 의견을 듣고 또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제안들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SNS를 통해서도 오고 이런 것들을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즉각 답변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네. 그 보니까 뭐 올해 정책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에 좀 저평가됐던 인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인천이 이제 부산과 이렇게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 35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인천 학생들이 6,30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이 코로나 대응하면서 단순하게 코로나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기반을 구축을 해왔고 그 속에서 교육 복지를 넓고 깊게 확대를 했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진로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배움도 이어가고 꿈도 이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를 맞아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금년 23년에는 사제 동행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제 동행은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송은 교육감과 신년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